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확실한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역삼동, 분당구 서현동과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 근래 들어서 좀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전월세 물량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 착공, 분양, 또 실제적으로 거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지표상으로 어떤 형태로 또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올해 하반기든 내년 초든 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가 하면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도 이제 9월로 연기가 되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소장님과 함께 집값이 오르는 확실한 신호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값이 이제 슬슬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수치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한 2, 3년 정도 계속 누적되어 온 어떤 가격 하락, 또 분위기가 침체됐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러면 이게 어떤 수치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치와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계산이 또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월별로 해서 인허가 추이, 인허가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주 물량이 향후에 4, 5년 후에는 늘어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럼 인허가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4, 5년 후에는 그만큼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는 곧 착공과 분양, 입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처음 신호가 바로 인허가 물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5년 평균 정도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8만 가구 정도 됐는데, 실제적으로 2023년도 말까지 봤을 때는 9만 7천 가구 정도가 허가를 받은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고를 한 그런 물량이었는데, 5월 달까지만 딱 보시게 되면 1월부터 5월까지가 붉은 색깔입니다. 붉은 색깔 보시게 되면 2024년 올해죠. 물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죠. 2.6%, 2.3%, 2만 3천 가구, 또 2만 3천 가구, 거의 2만 3천 가구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 가구보다 거의 1만 3천 가구 정도가 줄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물량 공급이 그만큼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간 5월 누계 인허가 추이를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한번 나눠봤을 때도 2023년도, 그러니까 5월달 기준이죠. 5월달에는 현재 실제적으로 6만 6천 가구 정도가 현재 수도권 지역에 인허가를 받았고, 지방은 10만 가구 정도였는데, 같은 기간 5월달 같은 이제 전년 5월과 올해 5월 비교죠. 그랬을 때 5만 1천 가구 정도가 5월 달에는 현재 인허가를 받았고요. 거기에 7만 5천 가구, 지방시장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 물량도,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물량도 그만큼 인허가 물량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수도권과 서울, 인천, 경기 봤을 때 쭉 지표를 보시게 되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도권 지역도 거의 증감률로 봤을 때 21.8% 정도가 줄은 거고요. 뭐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35.6% 정도가 인허가 물량이 줄은 겁니다. 그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더 축소가 됐구나. 그 얘기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재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인허가를 미루는 그런 업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착공은 또 물량이 얼마가 변화가 생겼나요?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착공을 해야겠죠. 공사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전년 기간 쭉 통계를 보시는 거고요. 노란 색깔의 부분이 이제 5년 평균치입니다. 5년 평균치가 보통 현재 7만 가구 정도가 됐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도 12월 달까지 4만 5천 가구 정도, 실제적으로 4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제 착공의 물량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붉은 색깔이 이제 올해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들쑥날쑥하죠. 1월, 2월, 3월까지가 11,000가구 정도가 이제 착공을 했고요. 4월 달에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 44,000가구 정도. 이때가 뭐가 있었나요?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선거가 있었었죠.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착공 물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던 거,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17,000가구 정도 5월 달에 현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착공 물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5월 누계 착공 추이만 봤을 때는 실제 전년과 봤을 때는 착공 물량은 조금 더 수도권 지역에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4만 5천 가구가 6만 3천 가구 정도로 늘어났죠.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확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3만 6천 가구에서 4만 3천 가구, 미미하지만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수도권 지역에 더욱더 현재 착공 물량이 더욱 많이 늘어났었다. 전체적인 현재 우리나라 국내 분위기가 실제로 착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 봤을 때도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은 계속 마이너스고요. 2.9% 정도가 줄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41.9% 정도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만 5천 가구가 6만 3천 가구 됐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착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분양과 같이 연결되겠죠. 분양이 되게 되면 분양이 곧 이제 입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라는 계획이 나옵니다. 봤을 때는 월별 분양 추이를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5년 평균치에는 아예 미치지도 못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분양이 굉장히 곡선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월별 분양 추이를 보게 되면 실제로 1월 달에는 현재 14,000가구 정도였는데 2월 달은 26,000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3월 달에는 3,000가구로 줄습니다. 분양이. 그리고 현재 4월 달에는 다시 28,000가구로 늘어나고요. 그게 5월 달에는 2만 가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위아래로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물량들이 배출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분양 물량도 현재 들쑥날쑥했다.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 초반보다도 더욱더 그래프 상태가 현재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2023년도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9천 가구였는데 수도권 지역이 3만 7천 가구로 현재 한 8천 가구 늘어났죠. 거기에 지방 같은 경우는 18,000 가구였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5만 3천 가구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물량,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량이 거의 그 상태거나 늘어나더라도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은 집값이 안정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현재 분양 물량이 곧 입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분양 물량 자체도 현재 실제적으로 인허가와 착공 물량과 연결되는 부분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물량들은 실제적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나야지만 더욱더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 자체가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분위기가 또 그랬고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31.1% 정도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3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이거 준비된 물량들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인허가에서 착공했던 물량들이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부터 준비됐던 물량이 분양 시장에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입주해야죠. 입주 물량이 얼마가 되느냐. 현재 실제적으로 5년 평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거의 한 5, 6만 가구 정도가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현재 5만 천 가구, 12월 달에 5만 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 5월 달까지 보시더라도 1월에는 3만 7천 가구였다가 현재 3월 달에는 5만 가구, 그랬다가 또 4월 달에 2만 9천 가구, 5월 달에도 2만 9천 가구. 물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등락을 거듭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5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수도권 지역이 8만 6천 가구 정도가 작년에는 입주를 했는데 올해는 7만 7천 가구가 입주를 한다.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와 착공과 분양 물량이 그만큼 저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 물량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물량을 가지고 현재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현재 물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공실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서울, 인천, 경기를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의 10.6% 정도가 줄은 거고 입주 물량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9.5% 늘어나긴 했으나 당연히 이거는 그 전부터 준비됐던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주택 매매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5년 평균 22년, 23년, 24년 한 3년, 4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건수로 따지게 되면 4만 3천 가구 정도가 1월 달에 현재 4만 3천 호, 4만 3천 건이죠. 4만 3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5월 달에는 5만 7천 건 정도가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진 겁니다. 수요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4만 3천 가구가 5만 3천, 5만 8천, 5만 7천 건 이렇게 건수별로 봤을 때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2024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5천 건에서 6천 건, 8천 건.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8천 건까지 늘어났다. 그 얘기는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실제적으로 물론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가격은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지역별 거래량 물량 증감률을 보더라도 건수로 보게 되면 5월 평균 누계 그러니까 5년 정도 평균 누계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긴 하지만 요 근래에 봤을 때는 현재 전년 동기 비율로 봤을 때는 14%에서 한 33%대까지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그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국 주택 거래 현황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북부터 나타나는 통계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 정도가 전월 대비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에 5월 달과 비교했을 때는 4.1%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전월서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던 거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물량들인데 이런 물량들이 향후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현재 지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허가 물량이 많게 되면 당연히 물량 공급이 앞으로 늘어나겠구나라는 그 신호가 보여지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고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들이 충분히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뿐만 아니라 착공 물량, 분양 물량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지역들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물량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물량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지역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을 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 지표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인허가나 착공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줄었습니다. 즉 공급이 줄었고 앞으로 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좀 혼조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혼란하다는 의미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은 줄고 또 수요자들이 움직이니까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세미나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수익형 부동산 분석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지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7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가와 같은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주택 경기가 조금 더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그 눈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돌아갔죠.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요즘은 생활용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뭐 현재 뭐 창고 임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파생 상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한 달에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상품들을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금액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다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지역에 타이밍도 좋게 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대면 상담 다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의 일체형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입니다. 양지역 일대는 서초구 복합청사, GTX 환승센터 등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지역이죠.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양지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양지역이 3호선과 신분당선입니다. GTX 신호선이 또 이제 복합환승센터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또 얼마 전 발표된 국토부에서 발표된 양지역, 청량리역 일대 역세권 개발, 현재 용도 지역 변경, 종상향 이런 것들을 현재 실제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양지역 주변에는 그만큼 역세권 활성화 지구로 이미 지정됐지만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용적률 제한이라든가 종상향 이런 것들도 현재 실제로 원하는 만큼 또 현재 그 법에 맞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성이 도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현재 서초 IC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서초면 RNC 단지가 현재 한창 조성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지구로 현재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강남 일대 테헤란로와 연결돼서 현재 실질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서초, 오른쪽은 강남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봤을 때는 현재 대치동이라든가 도곡동, 역삼 같은 고급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학원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딱 중심권에 있는 강남대로 초역세권이면서 전철역과의 거리가 5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는 이 양지역 GTX역이 되겠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성부터 신동아, 무지개까지 현재 재건축 아파트 단지 거기 현재 무지개, 현재 신동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천 세대가 이제 탈바꿈이 되면서 고가 아파트 단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실제로 현재 대기업들에 포진하고 있는 부지들을 활용을 해서 개발되면서 롯데타운도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그만큼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이 그 주변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는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보험사, 대기업, 중소기업부터 해서 교통망도 상당히 좋죠. 광역교통 버스망 체계가 이미 완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까지 현재 연결된 버스 노선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역부터 현재 신논현역까지 연결되는 상업시설 밀집 지역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인구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소비지구로 현재 실질적으로 소비활동이 워낙 큰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한남부터 현재 양재 IC까지 구간 중에 구간별로 해서 실제로 IC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를 통해서 당연히 주변에는 복합 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공원시설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쾌적한 공원과 업무시설이 만들어지는 지금처럼 현재 공해와 오염, 실제적으로 현재 소음 이런 것들을 벗어난 굉장히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 되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던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GTX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킨텍스부터 현재 동탄까지 연결된 A 노선이 가장 빠른 구간이죠. 현재 수서부터 현재 삼성도 동탄 구간까지 연결된 삼성까지 연결된 라인이 이미 GTX 구간이 개통이 됐고요.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부터 현재 군포 금정까지 이 노선에는 삼성역에서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의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테고요. 구청사, 실제적으로 서초구청에 있는 구청사도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생활형 SOC 단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4개 권으로 나누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지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또 발표된 내용은 더욱더 개발을 부추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재지구 중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서초구청 복합단지까지 같이 어우러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지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IC 주변에 우면 IC 주변에 R&D 복합단지가 만들어지면서 5개 정도 권으로 나눠서 개발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KT, LG,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스타트업 밸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질 테고 1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거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투자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체육세권 50초 정도 거리의 체육세권이고요. 현재 교통망 지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만들 수 있는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희소성 높은 현재 우수한 입지다.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출입구가 3개 되는 1층 상가고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정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8억에서 9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된 물건이고요. 체육세권이면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지구에 이미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네, 양지역 인근에 있는 서초구 서초동 상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지난 1일 국토부가 양지역을 비롯해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용도와 밀도 이런 제한을 다 풀고 복합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양지역 인근을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 그리고 개발 호재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0제곱미터,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초중고 인근에다가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까워서 최적의 학군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테헤란로에 직장을 둔 분들은 직주 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역삼동 만나보시죠. 네, 테헤란로 인근에 있는 역삼역과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현재 원룸과 1.5룸 구조의 현재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도보약 3분 거리의 체육세권, 신부다선 연장선 개통되면서 유동인구 더욱더 늘어났고요. 아래쪽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대기업들 부지, 가장 큰 개발 규모의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대자동차까지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복합단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그래서 소비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돈을 쓰는 지역이지 실제적으로 그만큼 인구 유동이라든가 교통망들이 워낙 복잡한 지역이다. 그만큼 이 주변에 부동산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주변에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많죠.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오피스텔 구조들 실제로 가장 이 주변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 역삼, 그중에서 1위가 역삼동입니다. 그래서 역삼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도 현재 잠실역부터 서초까지 연결되는 서초구부터 송파구까지 현재 연장되면서 이 주변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뿐만 아니라 정보사부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에서 산업혁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롯데라든가 코롱, 라이언미싱 부지를 통해서 현재 이 주변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이 같이 늘어날 테고요. 오른쪽에는 강남교로 복합지구가 연결되면서 국제회의 포럼부터 연결되는 대기업들, 직장인들 또는 현재 유통시설과 관광시설들이 같이 그만큼 연계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중심축에 있는 현재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벤처산업벨트로 현재 진행되면서 이 주변에서는 가장 그래도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금융뿐만 아니라 현재 벤처기업들 또는 현재 법인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 노년부터 연결된 양재, 또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울 이렇게 벨트별로 만들어진 지역들 중에서 가장 1순위는 바로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5개 공원으로 개발되면서 지하공간 개발 같이 들어가죠. GTX A노선부터 C노선까지 연결된 라인에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루에 일일 유동인구는 50에서 60만 명. 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롯데칠성부지까지 연결된 업무지구에는 현재 말씀드렸던 허용 용적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같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 주변의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본적으로 토지 가치 상승은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수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노후생활 보장되고요.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업지, 시대 차익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전세가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된 물건이고요. 월세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들어갑니다. 실제 테헤란로 주변에 오피스텔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입지 여건 좋은 오피스텔은 드물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의 핵심 노선인 2호선, 9호선 등 근처의 4개에서 5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일자리 메카인 곳입니다. 역삼동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장마도 이제 시작이 되고 인장 다니기 참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2019년도 그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 배상해주고 그리고 집 호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매물들 걷어들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꼭 2019년도 생각이 나는데요.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지방 부동산 시장과 서울 그리고 이쪽 경기권역 시장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페어링이 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 시장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웬만하면 그쪽으로 가셔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2019년도, 20년대 같은 그 시기는 지났으니까 제대로 된 물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살펴보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에 나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다양한 지역 정보들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면 혼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특히 마용성 같은 곳은 정말 질주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거래량 그리고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온도차가 다른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지 똘똘한 한 채 오늘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수인분당선 서현역입니다. 전용 면적 약 9.3제곱미터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고요.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투자에 판을 깔아줬고 재건축에 다양한 인센티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당 지역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기 신도시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분당이 가장 메리트가 있고 개발을 했을 때의 그 동의율과 그리고 사람들의 호응도가 다른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이 성남시라는 곳 지역 자체가 예전에 구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새롭게 분당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 이제는 이 분당도 구도심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판교가 들어섬에 따라서 판교 일대 다양한 업무시설들 잘 들어섰습니다. 그와 함께 집값들 꽤 괜찮게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지역인 만큼 이 분당 지역 성남시 구시가지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받고 변모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자 어디죠? 분당입니다. 분당 이제 재건축 시작하니까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특히나 이 정부에서 팔아준 노후도심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 분당 지역 첫 번째로 꼽아보셔야 될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에서 열심히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분당, 임해, 서현, 순회, 정자 이 아래쪽으로는 미금, 오리 등 다양한 지역들이 있지만 자, 이 네 개의 지역을 꼽아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자 아래쪽까지 갔을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양한 호재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임해에서 서현, 순회, 정자 라인이 어떻게 본다라면 가장 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서현동 지역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시범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준주거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준주거 지역, 일반적인 3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도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 만큼 앞으로의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사업성이 더 우수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용적률 자체도 또 다른 곳들보다도 좀 낮은 편입니다. 뭐 160%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사업성이 다른 곳들보다 좀 높아진다. 하지만 지금 역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선도지구로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아마 그 다음 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당장 재건축을 생각하기보다도 선도지구 그 다음 타자가 어디가 될지를 생각하고 저는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서현동, 순회, 정자, 임해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특히 임해 같은 경우에도 뭐 향후 이제 KTX가 연결되는 뭐 판교라든가 다양한 성남역 등 다양한 곳들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곳이니까 임해도 분명히 혜택은 있겠지만 자, 하나 지켜보셔야 될 거 바로 이 성남대로와 이게 바로 판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도로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호선 연장안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흘러나왔었던 곳이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서윤로를 통해서 바로 경기도 광주 그리고 용인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국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연결이 되는 곳이 성남대로가 되겠는데 자, 분당은 이 두 개의 대로를 따라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과연 어디에 추가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의 그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집가 상승률 1위 분당 일자리 증가가 한몫을 했다. 판교 일대 그리고 정자동 일대에 다양한 업무시설들 들어섰습니다. 회사 본사들도 많이 있고요. 분당 일대 무엇보다도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큰 장점 갖추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작년에 통과했고요. 계속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행령까지 계속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단지 내년 말 선정. 자, 선도지구 이야기입니다. 선도지구 올해 안에는 이제 올해 말에는 이제 결정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 제대로 된 첫 타자 어디가 될지 큰 기대해 보셔도 된다.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지금 오히려 일산보다도 평촌이랑 이 분당 지역이 조금 더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산 지역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일대 다양한 택지 개발지구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산 같은 경우 조금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분당 지역 같은 경우
사람들 소득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동의율 역시나 높게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일개 신도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분당 지역 그리고 일산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개 신도시 재정비 일정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초에 이미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은 됐고요. 자, 그리고 다양한 정비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지정 올해 안에 지정이 되게 된다라면 첫발 이제 뛰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패스트트랙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면서 더 빠른 사업이 충분히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곳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도 더 빠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놓고 생각해 보신다라면 일개 신도시 투자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업 비율 등 시행령을 마련해서 국토부에서는 용적률 500%까지 허용해도 닭장 아파트는 없다.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들 앞으로 국가에서 정비할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분당 아파트 구입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지금 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투자에 나서시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리스크를 차라리 줄이는 방법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틈새 시장 전략,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의 상가 개수가 적거나 아니면 조합가의 협의를 통해서 상가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 잡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아야 됩니다. 일반 분양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수를 이제 상가 조합원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장점. 그리고 정관에서 상가와 아파트의 산정 비율이 중요한데요.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에 조금 협의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상가 조합원들끼리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라면 이 정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상가입니다. 임대 및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임차가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출은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임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노후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월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매물들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짧게 치고 빠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사업 진행의 속도를 보시고 프리미엄을 과연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장투로 일반 입주권까지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거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분당이라는 점입니다. 분당, 지금 아파트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호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투자 금액 절반 이하로 줄여실 수 있는 거니까 리스크를 조금 더 줄여보는 이런 투자 방법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분당의 중심 지역입니다. 분당 서현동,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우수합니다. 분당이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신도시다 보니까 용적률이 그렇게까지 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지역들보다는 사업성이 좋다.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경우 더욱더 높아지는 분당 토지의 가치인데요. 지금 용적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정해놓은 용적률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아파트 세대들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고 경기도에서도 역시나 세수 확보와 함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세법은 거주용 부동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다양한 세법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합법적인 자산 증식을 시켜주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 우리 손주들한테 뭔가 하나 남겨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시작하는 일개 신도시 재건축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에서 판을 깔아줬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과연 얼마만큼을 먹을 수 있을지 그거를 계산하고 들어가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시세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보증금 없고 월세는 약 15에서 17만 원 정도,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노후된 상가이니까. 대출은 현재 임차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 자, 그런 만큼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적에 따라서는 1억 또는 1억 안쪽으로,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괜찮은 자산 증식을 시켜줄 수 있는 효율 높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단지 내 상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서현역 인근에 좀 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서현역에 있는 AK 플라자 양쪽으로 상권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 주변에 로데오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뭐 식당가나 병원이 밀집되어 있어서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출구 쪽에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이 모여 있는데요. 좀 비교적 한적하고 숲세권이나 공세권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참고해 보시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임해나 판교역도 연결이 된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청량리역을 선정했는데요. 청량리 일대가 말 그대로 청량 개벽할 고밀도 복합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청량 개발 막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청량 이제 지변, 뭐 이제 그렇게 그 대규모로 바뀌어 나갈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농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농 답심리라고 해서 이미 한번 재개발이 진행됐었던 지역들이다. 자, 그리고 주변 일대 아직까지도 재개발 지역 많이 남아 있습니다. 8구역. 이쪽이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9구역,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는 10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집중해 보실 곳 바로 이 10구역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량역 주변으로는 이미 높은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죠. 롯데캐슬이라든가 한양수자인 등 60층, 65층 정도 높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하늘의 스카이라인이 이제는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임대료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이미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양한 건물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초고층으로 이제는 회사 본사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곳들 계속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들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지역이 과연 얼마만큼 더 바뀌어 나갈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적인 호재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과 서울시립대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전농동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서 과연 어느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보다도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자, 1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 주변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재개발로 진행이 됐었던 아파트들인데 노후된 거의 30년 돼가는 아파트들보다도 그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재개발들을 반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상 이 아파트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대가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사실상 추진을 할 이유가 없었던 지역이지만 이제는 그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한번 재개발을 추진했었던 지역들이지만 이제는 반대하는 세력들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재개발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농 10구역 지역입니다. 예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지역인데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8구역 같은 경우에도 민간 재개발로서 이제는 이제 건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0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적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노후된 것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가격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서울시립대가 이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좀 노후된 주택에 뭐 하숙을 한다던가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니 차라리 이제는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로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에 있는 개발 호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많은 노선들이 잘 깔려 있는 지역이죠.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청춘선과 강북 횡단선 그리고 면목선까지.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KTX 강릉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그리고 중요한 GTX 2개 노선 그리고 SRT까지. 자, 그중에서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통과해서 거의 확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량리역 다음이 바로 집 앞에 그리고 서울시립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립대역이 되겠습니다. 집 바로 앞에 역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이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추진도 가능해질 지역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GTX 2개 노선 지나가는 곳 청량리역, 삼성역, 서울역. 자, 이 세 지역 주변에는 모든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가 가능하시다라면 개인적으로 이 주변 지역들을 노려서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인데 바로 작년 말에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을 팔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 재개발을 반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면 재개발은 더욱더 빠르게 추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이제 살펴보시게 된다면 건축 착공 행위 제한 구역으로 아직까지 묶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혐오시설 및 노후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로 이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입주까지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진짜 높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 지금 현재의 19역의 모습입니다. 1층 내지는 2층 단독주택들의 모습들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노후된 주택들이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골목골목길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된 지역들 그리고 안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은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개발을 할 거니까 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19역 지역, 자 여기까지가 원래는 19역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주변에 편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큰 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더 좋은 아파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서울시립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목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역은 이곳에 서울시립대역으로 들어설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구 전농 19역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우는 청량리역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혐오시설과 노후시설들 65층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아이들 키우기에 괜찮은 환경이 이제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및 청량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회사의 임차 수요가 있으니까 든든하게 임차 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조그만한 거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에 뭐 4억 5천부터 투룸 같은 경우에 뭐 4억 7천, 4억 9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억 전후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놓으셔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월세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재개발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살펴봤습니다. 용산에 버금가는 개발 호재가 다수 위치한 곳입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기존 노선 이외에도 11개 철도 노선 그리고 환승센터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스카이라인이 바뀌어 있지만 또 전농동 역시 개발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24년 대세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향 짚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신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번호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들,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세미나에서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소액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유익한 내용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02607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